운동 삼아 시작한 취미가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을까요? 리타가 처음 탱고 스튜디오 문을 열었던 그날, 그녀는 자신이 곧 벗어날 수 없는 달콤한 덫에 빠지게 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35세의 리타는 누가 봐도 완벽한 균형을 이룬 삶을 살고 있었어요. 회계사로 일하는 그녀의 일상은 예측 가능하면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주중에는 업무에 충실하고 주말이면 홍대 근처 작은 서점을 돌아다니며 새로 나온 소설들을 구경하는 게 그녀만의 소소한 행복이었죠. 특히 토요일 오후에는 꼭 미술관이나 전시회를 찾았어요. 동료들이 쇼핑몰에서 시간을 보낼 때 리타는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시간을 보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작은 원룸은 책으로 가득했고 벽에는 좋아하는 작가들의 명언이 적힌 포스터가 깔끔하게 붙어 있었죠. 친구들과의 관계도 깊이가 있었어요. 한 달에 2번 정도 모이는 북클럽에서는 함께 읽은 책에 대해 진지하게 토론하곤 했습니다. 철학적인 대화도 나누고 서로의 고민을 진솔하게 나누는 그런 의미 있는 만남들이었죠. 그런 리타에게 변화의 계기가 찾아온 건 건강검진 결과 때문이었어요. 의사는 운동 부족으로 인한 어깨 결림과 허리 통증을 지적하며 규칙적인 운동을 권했습니다. 헬스장은 너무 단조롭고 요가는 왠지 맞지 않을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사 앞 지하철역에서 탱고 수업 홍보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우아한 커플의 실루엣이 그려진 전단지를 보며 리타는 문득 호기심이 생겼어요. 어려서부터 춤과는 거리가 멀었던 그녀였지만 뭔가 새로운 것을 배워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 전단지를 며칠 동안 지갑에 넣어두고 다니며 고민했어요. 평소 신중한 성격인 리타는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친구 은정이가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주면서 용기를 얻었죠. 마침내 리타는 강남 한복판에 있는 작은 탱고 스튜디오에 등록했어요. 체험 수업 한 번만 받아보자는 가벼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수업 전날 밤 리타는 유튜브에서 탱고 영상들을 찾아보며 설렘과 걱정이 교차하는 복잡한 마음을 느꼈어요. 과연 자신이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리타는 퇴근 후 집에서 간단히 저녁을 먹고 운동복으로 갈아입은 후 강남의 탱고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을 타고 가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아담했어요. 거울이 달린 연습실 하나와 작은 라운지 공간이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고 스피커에서는 낮은 음성의 남자가 스페인어로 노래하는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김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5년간 탱고를 배웠다는 그는 부드럽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탱고의 기본기를 설명했어요. 리타 외에도 체험 수업을 듣는 사람이 2명 더 있었는데 모두 어색해하는 건 마찬가지였죠. 처음 30분은 혼자 하는 기본 스텝 연습이었어요. 걷기, 멈추기, 체중 이동하기. 단순해 보이는 동작들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습니다. 평소 의식하지 못했던 자신의 몸이 얼마나 경직되어 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다음은 파트너와 함께하는 기본 포지션 배우기였습니다. 리타는 처음 만난 남성과 마주서서 손을 맞잡아야 했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가족이 아닌 낯선 사람과 이렇게 가까이 접촉해본 적이 거의 없었던 그녀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남성의 손이 자신의 등에 올려지는 순간 리타는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부끄러움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묘한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죠. 상대방도 초보인지라 어색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선생님이 음악을 틀어주고 천천히 움직여보라고 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발만 보며 스텝을 맞추느라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음악에 몸을 맡기게 되면서 뭔가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파트너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호흡과 리듬, 그리고 음악이 만들어내는 묘한 공간. 그 순간 리타는 지금까지 경험해본 적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마치 시간이 정지한 듯했고 세상에는 자신과 파트너, 그리고 이 음악만 존재하는 것 같았어요. 물론 완벽하지 않았죠. 발을 밟기도 하고 리듬을 놓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3분 남짓한 시간 동안 리타는 뭔가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리타는 계속 그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던 그 느낌이 무엇이었을까요? 선생님이 마지막에 말했던 꼬라손이라는 단어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집에 도착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리타는 다음 주 정규 수업을 등록하기로 마음먹었어요. 단지 호기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순간의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그녀 자신도 정확한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 후 리타의 일상에는 변화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던 탱고 수업이 어느새 2번으로 늘어났습니다. 화요일 기초반에 이어 토요일 중급반까지 등록한 거죠. 평소 계획적이고 신중했던 리타조차 스스로 놀랄 정도였어요. 뭔가에 이렇게 빠져본 게 언제였나 싶을 정도로 탱고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점심시간마다 유튜브로 탱고 영상을 보곤 했죠. 특히 아르헨티나의 전설적인 댄서들의 영상을 보면서 리타는 새로운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단순히 스텝을 배우는 차원을 넘어서 이것은 하나의 예술이고 문화였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밀롱가 영상들을 보며 언젠가는 저런 곳에서 춤춰보고 싶다는 꿈까지 생겼죠. 그러던 어느 토요일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홍대에 있는 밀롱가에서 초보자를 위한 파티가 있으니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는 거였습니다. 리타는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실제 밀롱가는 연습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따뜻한 조명이 비치고 여러 커플들이 자연스럽게 춤을 추고 있었어요. 음악도 더욱 깊이 있고 애절했습니다. 리타는 구석진 테이블에 앉아 그 광경을 넋을 잃고 바라봤죠. 한 중년 남성이 다가와서 함께 춤추자고 손을 내밀었을 때 리타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그는 10년 넘게 탱고를 춘 베테랑이었습니다. 그의 리드를 따라 움직이면서 리타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감동을 느꼈어요. 그의 가슴에서 전해지는 음악의 진동, 호흡이 맞아떨어지는 순간, 그리고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그 느낌. 선생님이 말했던 꼬라손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3분 남짓한 한 곡이 끝났을 때 리타는 여전히 꿈속에 있는 기분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리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는 온통 그 순간의 감동만이 맴돌았어요. 이게 바로 사람들이 탱고에 빠지는 이유구나. 왜 평생 이 춤을 추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다음 주부터 리타는 더욱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했어요. 스텝 하나하나를 완벽하게 익히려고 노력했고 집에서도 거울 앞에서 혼자 연습하곤 했습니다. 친구들이 주말 모임을 제안해도 탱고 수업 때문에 거절하는 일이 잦아졌어요. 은정이가 걱정스럽다며 조심스럽게 물어봤을 때 리타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 정말 행복하다고 새로운 나를 발견한 것 같다고요. 그 말은 진심이었어요. 하지만 그때의 리타는 자신이 점점 다른 세계로 빠져들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했습니다. 3번째 밀롱가를 다녀온 후 리타는 확신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고 말이죠. 석 달이 지나자 리타의 스케줄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화요일과 토요일 정규 수업에 더해 금요일 개인 레슨까지 추가했습니다. 주중에는 온라인 탱고 강의도 듣고 있었죠. 한 달 수업료만 40만 원이 넘어갔지만 리타에게는 전혀 아깝지 않은 투자였어요. 평소 아껴 쓰던 그녀가 탱고화에만 30만 원을 썼습니다. 좋은 신발이 춤에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은 후였죠. 옷장에는 밀롱가에서 입을 원피스들이 하나둘 늘어갔어요. 예전에는 옷에 별 관심이 없던 리타였는데 이제는 어떻게 하면 더 우아하게 보일지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주말이었어요. 전에는 서점과 미술관을 다니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지만 이제 토요일은 수업, 일요일은 밀롱가로 완전히 채워졌습니다. 친구들과의 북클럽 모임도 한 달에 2번에서 1번으로 줄였어요. 은정이가 서운하다며 연락을 했을 때 리타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약간의 답답함을 느꼈어요. 왜 친구들은 자신의 새로운 열정을 이해해주지 못할까요? 탱고를 통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데 왜 그저 시간 낭비라고 여기는 걸까요?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탱고 영상을 보는 리타를 보며 동료들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탱고에 푹 빠졌다고 놀렸어요. 리타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이들이 탱고의 진정한 가치를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다른 선생님들의 수업도 들어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각 선생님마다 스타일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리타는 강남의 다른 스튜디오에서 하는 워크숍에도 참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말마다 다른 곳에서 하는 특별 수업을 쫓아다녔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독서량이 줄어들었어요. 예전에는 한 달에 3-4 권씩 읽던 책이 이제는 한 권도 끝까지 읽기 어려워졌습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는 피곤해서 책을 펼칠 엄두가 나지 않았거든요. 미술관이나 전시회도 점점 발길이 뜸해졌어요. 주말은 온통 탱고로 채워져 있었고 평일 저녁에는 온라인 수업이나 연습으로 바빴습니다. 예전에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문화생활들이 하나둘 사라져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리타는 이런 변화를 크게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의미 있는 일에 시간을 쓰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탱고를 통해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고 몸과 마음이 더 건강해지고 있다고 느꼈거든요. 어느 날 은정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요즘 너무 변한 것 같다고 예전에 여유롭고 지적인 모습을 그리워한다고 말이죠. 리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이렇게 답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활기차고 행복하다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날 밤 집에서 혼자 있을 때 리타는 문득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정말 지금이 더 행복한 걸까요? 아니면 뭔가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수업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6달째 접어들면서 리타는 밀론가에 보이지 않는 규칙들을 하나씩 알아갔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춤만 추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복잡한 인간관계와 예의가 존재하는 세계였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이었던 건 실력에 따른 은밀한 위계질서였어요. 잘 추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알아보고 춤을 청하는 반면 초보자들은 자연스럽게 소외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리타도 처음에는 이런 걸 몰랐죠. 특히 카베세오라는 아이 컨택으로 춤을 청하는 방식은 더욱 복잡했어요. 눈을 마주치면 승낙, 시선을 피하면 거절의 의미였습니다. 리타는 좋아하는 상대방이 자신을 쳐다보지 않을 때마다 상처를 받았어요. 분명 실력 때문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느 토요일 밤 홍대 밀론가에서였습니다. 리타가 평소 존경하던 김 선생님과 춤추고 싶어 했는데 그는 계속 다른 여성들과만 춤을 췄어요. 그 여성들은 모두 리타보다 훨씬 잘 춤추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리타는 벽가에 서서 그들의 우아한 움직임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절실히 느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여성 댄서들 사이의 견제였습니다. 새로운 예쁘고 젊은 여성이 인기를 독차지할 때 기존 여성들의 시선이 얼마나 차가워지는지 리타는 직접 목격했어요. 춤은 예술이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순수하지만은 않았습니다. 리타 자신도 점점 그런 감정에 휩싸이기 시작했어요. 자신보다 못 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은 초대를 받을 때면 질투심이 들었습니다. 왜 저 사람이 자신보다 더 인기가 있을까? 실력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죠. 특히 한 중년 남성과의 에피소드는 리타에게 큰 상처를 줬어요. 그는 탱고 경력 15년의 베테랑이었는데 리타와 춤을 추면서 계속 지적질을 했습니다. 무게중심이 틀렸다, 팔로우가 늦다, 음악을 못 듣는다는 식으로 말이죠. 3분 내내 레슨을 받는 기분이었어요. 그 후 리타는 그 남성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밀론가는 좁은 공간이라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마다 리타는 위축되었고 춤출 때도 긴장해서 실수를 더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서 리타는 더욱 완벽해지고 싶다는 강박에 사로잡혔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기피 대상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수업도 더 많이 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개인 레슨 횟수를 늘리고 다른 도시의 유명한 선생님 워크숍까지 쫓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마에스트로 워크숍, 대구의 특별 클래스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배웠죠. 한 달 탱고 비용이 80만 원을 넘어갔지만 리타는 이것이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더 잘해야 인정받을 수 있고 더 잘해야 상처받지 않을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배워도 밀론가에서의 복잡한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때로는 춤추러 온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눈치 보느라 지쳤어요. 순수하게 음악과 춤을 즐기고 싶었는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자 리타의 삶은 완전히 탱고 중심으로 재편되어 있었어요. 주중 3일은 수업, 주말은 밀론가와 워크숍으로 빼곡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다른 도시의 탱고 페스티벌에 참가하기도 했죠. 책꽂이에 가득했던 책들은 이제 먼지만 쌓여 있었어요. 예전에 그토록 즐겁게 읽던 소설이나 에세이집들을 보면 오히려 조급함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탱고 영상을 보거나 연습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거든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어요. 북클럽은 아예 나가지 않게 되었고 가끔 만나더라도 대화 주제가 온통 탱고뿐이었습니다. 은정이와 다른 친구들은 처음에는 리타의 새로운 열정을 응원했지만
점점 답답해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은정이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지적이고 다양한 관심사를 가진 리타가 그립다고 지금은 탱고밖에 모르는 사람이 된 것 같다고 말이에요. 리타는 그 말에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도 느꼈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뚜렷했어요. 예전에는 업무에 집중력이 좋았는데 이제는 자꾸 탱고 생각이 나서 산만했습니다. 점심시간은 물론이고 업무 중간중간에도 탱고 영상을 보거나 다음 수업 계획을 세우곤 했어요. 무엇보다 힘든 건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한 달 탱고 비용이 100만 원을 넘나들기 시작했어요. 개인 레슨, 그룹 레슨, 워크샵, 밀론가 입장료, 의상과 신발 구매까지 합치면 월급의 3분의 1이 탱고에 들어갔습니다. 적금도 깨고 신용카드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리타는 이런 상황에서도 수업을 줄일 수 없었습니다. 더 잘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죠. 실력이 늘지 않으면 밀론가에서 소외될까봐 두려웠어요. 가장 큰 변화는 리타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책을 좋아하는 지적인 사람, 다양한 문화를 즐기는 교양 있는 여성으로 자신을 정의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탱고 댄서 리타로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볼 때도 춤출 때의 모습만 생각했어요. 이 옷을 입고 춤추면 어떨까? 이 신발로 피보테를 돌면 괜찮을까 하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예전에 즐겨 입던 편안한 옷들은 옷장 구석으로 밀려났어요. 심지어 혼자 있을 때도 탱고 음악만 들었습니다. 클래식이나 재즈를 좋아했던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었어요. 탱고가 아닌 다른 음악을 들으면 왠지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거든요. 어느 일요일 오후 리타는 집에서 혼자 거울 앞에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일까요? 하지만 이런 의문은 금세 사라졌어요. 저녁에 밀론가에 가야 했고 내일은 또 새로운 선생님의 워크숍이 있었거든요. 생각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을 줄였고 가족들도 걱정스러워했어요. 리타의 어머니는 전화할 때마다 탱고 이야기만 하는 딸이 걱정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리타에게는 이런 걱정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탱고를 통해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는데 왜 주변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못하는 걸까요? 예전의 단조로운 삶보다 지금이 훨씬 더 역동적이고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계속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불안감이 커져갔어요. 2년차에 접어들면서 리타에게는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어요. 아무리 연습해도 실력이 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까지 들었죠. 특히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평소보다 긴장을 많이 해서인지 축도 제대로 서지 않았고 균형 감각도 떨어졌습니다. 파트너와 춤출 때도 자꾸 박자가 어긋나고 간단한 스텝에서도 실수를 연발했어요. 밀론가에서의 상황은 더욱 힘들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몇 명은 춤을 청해주던 사람들마저 리타를 피하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그런 건지 아니면 리타의 피해의식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분명한 건 예전만 못하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평소 존경하던 박 선생님과의 개인 레슨이었어요. 그는 리타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너무 애쓰고 있다고 탱고는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죠. 마음이 편안해야 몸도 따라온다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리타에게는 그 말이 더욱 압박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려면 더 잘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실력이 늘어야 자신감도 생기는 거 아닌가요? 리타는 오히려 더 많은 수업을 들어야겠다고 결심했어요. 그 주부터 리타는 거의 매일 수업을 들었습니다. 월화수목금 모두 다른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고 주말에는 워크숍과 밀론가를 다녔어요. 집에 있는 시간보다 스튜디오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였죠. 몸은 점점 지쳐갔지만 리타는 멈출 수 없었어요. 멈추면 더 뒤처질 것 같았고 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돈이 아까웠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더 많이 배울수록 춤은 더 경직되어 갔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평소 가던 강습에 가기 싫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탱고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수업이 지겨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돈을 냈으니까 억지로 갔죠. 그날 수업에서 리타는 계속 실수만 했어요. 간단한 5초에서도 발이 꼬였고 선생님의 설명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파트너도 짜증스러워하는 게 느껴졌어요. 리타는 화장실로 도망가서 혼자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지난 2년간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니 뭔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탱고가 즐거움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있었어요. 다음날 은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어요. 은정이는 반가워하면서도 리타의 목소리에서 지친 기색을 느꼈습니다. 리타는 털어놨어요. 탱고가 너무 힘들어졌다고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이죠. 은정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예전에 탱고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게 즐거워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의무감으로 하는 것 같았다고요. 탱고 때문에 다른 모든 걸 포기한 게 아쉽다고도 했어요. 그 대화를 나눈 후 리타는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탱고를 시작했던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때 느꼈던 순수한 감동은 어디로 간 걸까요? 언제부터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히게 된 걸까요? 리타는 일주일간 모든 탱고 수업을 쉬었어요. 2년 만에 처음으로 탱고 없는 한 주를 보낸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조급했지만 점점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느꼈어요. 오랜만에 서점에 갔습니다. 예전에 즐겨 다니던 홍대의 작은 서점이었어요. 신간 소설들을 구경하며 책 냄새를 맡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이런 시간을 그리워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권의 에세이집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편안히 누워 책을 읽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탱고 음악이 아닌 클래식을 들으며 읽는 독서의 여유로움을 다시 느꼈습니다. 은정이와도 오랜만에 긴 대화를 나눴어요. 탱고 이야기가 아닌 일상적인 대화들, 서로의 근황과 고민들을 나누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은정이는 리타가 예전 모습으로 돌아온 것 같다며 반가워했어요. 일주일 후 리타는 다시 탱고 수업에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감 대신 그저 즐기겠다는 마음가짐이었죠. 실수해도 괜찮고 못해도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춤췄습니다. 신기하게도 몸이 훨씬 편안해졌어요. 긴장하지 않으니까 축도 잘 서고 파트너의 리드도 더 잘 느껴졌습니다. 선생님도 리타의 변화를 알아챘어요. 훨씬 자연스러워졌다고 이게 진짜 탱고라고 칭찬해 주셨죠. 리타는 수업 횟수를 대폭 줄였어요. 일주일에 2번 정말 좋아하는 선생님의 수업만 들었습니다. 대신 그 시간을 온전히 즐겼어요. 새로운 스텝을 배우는 것보다는 음악을 느끼고 파트너와의 연결을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밀론가에서도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누가 자신을 초대해주지 않아도 상처받지 않았고 실수해도 웃으며 넘겼습니다. 오히려 그런 여유로운 모습이 사람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보였는지 춤 초대가 늘어났어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일상의 균형을 되찾은 거였습니다. 주말에는 탱고도 하지만 미술관도 가고 친구들과도 만났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거나 좋아하는 영화를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리타는 깨달았어요. 탱고에서 말하는 꼬라손이 바로 이런 거라는 걸요. 완벽한 기술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춤추는 것, 그 순간을 온전히 즐기는 것이 진짜 꼬라손이었습니다. 6개월 후 리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탱고는 여전히 사랑하지만 그것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다시 책을 읽고 친구들과 깊은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균형 잡힌 삶을 되찾았어요. 무엇보다 자신답게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남들의 시선이나 평가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것을 자신만의 속도로 즐기는 것의 소중함을 깨달았죠. 지금 리타는 일주일에 한 번씩 탱고를 춥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의 춤에서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을 느껴요. 기술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고 진정한 깰라손으로 춤추고 있습니다. 탱고는 리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열정의 소중함도, 균형의 중요성도, 그리고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법도 말이죠. 이제 그녀는 탱고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꼬라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좋아하는 취미나 관심사에 너무 깊이 빠져서 다른 모든 것을 놓친 경험이 있으신가요? 리타의 이야기처럼 때로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를 바라보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진정한 열정이란 우리 삶의 균형을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닐까요? 리타가 마지막에 깨달은 것처럼 꼬라손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정성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